자, 그럼 두 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다뤄볼 주제에 대해서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2017년 파리 대책, 투기과열지구 지정 6년 만에 부활. 2018년 9.13 대책,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강화. 2019년 12.16 대책,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2020년 7.10 대책,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폐지. 현 정부는 출범 이후 2017년 6.19 대책부터 2020년 11.19 대책까지 총 24번에 걸쳐 종합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영끌 매수, 패닉 바잉으로 불리웠던 2020년의 부동산 시장. 하반기 멈추지 않았던 전세값 폭등과 전국적인 전세난 심화. 24번의 부동산 대책을 거쳐 현재 부동산 시장에 오기까지 2020년 부동산 시장을 평가하고 하반기 가장 큰 이슈였던 전세값 상승의 원인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앞서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2020년 부동산 시장 정말로 그야말로 다사다난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신세동 교수님, 네. 지난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코로나가 이제 이번에 3차 확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주택 가격을 보면 사실 2019년도는 계속해서 증가율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가라앉고 있었어요. 그래서 2019년 12월 그리고 2020년 1월, 작년 1월에 그 주택 가격 증가율을 보면 0%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신규 확진자가 한 명도 없는 상황까지 갔었죠. 근데 작년 1월서부터 이게 가속도가 계속해서 붙기 시작해가지고 작년 12월 현재 그 전국 그 주택 가격은 작년 1년 전에 비해서 한 10% 가까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에 부동산 시장을 정리하면 1월서부터 12월까지 계속해서 속도가 빨라져 왔다. 멈춤 없이 가속도가 붙었다. 그게 제가 지적하고 싶고, 두 번째는 가속도가 점점 빨라지는데도 아파트 속도하고 단독 연립주택 속도가 아주 환연하게 달라요. 특히 아파트 중에서도 서울 아파트 증가 속도는 폭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작년 내내 주택 가격 상승 속도가 가속도를 밟아왔는데, 아파트의 또는 주택의 종류에 따라서 아파트는 굉장히 빠른 반면에 단독은 상당히 느리고, 서울은 굉장히 빠른 반면에 지방은 상당히 느리고, 이런 아주 다양한 형태가 작년에 드러난 그런 부동산 시장인 것 같아요. 자, 우리 신 교수님께서는 집값 상승의 어떤 상승률이 굉장히 가팔랐다. 네. 그리고 지역적인 구분에 있어 물건 구분에 있어서 아파트가 지속적으로 올랐다라는 부분에 의견을 주셨고요. 자, 우리 신 교수님 말씀대로 혹은 그 시장에서는 패닉바잉, 그리고 렌트푸어, 그리고 청포적 등 부동산의 시장에 있어서 부정적인 변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우리 최영일 평론가님께서는 전반적으로 2020년도의 부동산 시장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금 이제 앵커께서 잠시 언급하셨지만 신조어가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나온 한 해였습니다. 주로 부동산 관련 신조어죠. 그렇죠. 이게 패닉 바잉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살 때는 그 어느 때보다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정말 자신의 자산 규모와 살아야 할 이 필요를 따져서 구매하는 게 네. 정말 선택에 신중을 기하는 게 집인데, 지금을 놓치면은 나는 막차를 놓칠 것 같다. 평생 집을 못 살 것 같다. 지금 사야 한다. 오르더라도 사야 한다. 그래서 이제 있는 돈을 다 끌어모은다. 이게 영끌이죠. 그렇죠. 영끌 대출, 영끌 또는 뭐 주변의 지인들의 돈을 다 이제 빌려서 결국은 이제 패닉 상태에서 집을 바잉을 하는 겁니다. 패닉 네. 바잉. 예,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집을 사면 뭐가 되냐면 하우스 푸어가 돼요. 네. 여기에 더해서 무주택자들은 렌트 푸어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전세 뭐 보증금 올랐죠. 심지어는 전월세로 돼서 이게 사글세를 또 내야 되는 상황이죠. 네. 결국은 내가 공간을 한 칸 보유하고 살려면 이것도 빌린 건데 렌트 푸어로 이제 전락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 저는 가장 슬픈 건 청포족이에요. 청포적. 예, 신혼부부부터 시작해서 청약을 차곡차곡 들어서
결국 언젠가는 이 청약 가점이 이제 수위에 올라가서 내가 드디어 집을 낙점받을 수 있겠지. 그래서 청포족은 우리가 뭐 수능생들이 수포자, 수학 포기자라고 하는 것처럼 이 청약을 포기한 세대가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신조어가 많이 만들어졌다는 걸 다른 말로 하면 아까 신 교수님의 이제 거시적인 전마적 진단에 동의하면서 더 중요한 것이 시장의 심리적인 동요다. 예, 경제는 심리다라고 얘기한 지가 우리가 21세기 들어와서 20년이 돼 가는데요. 결국은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그 시장 주체는 결국 이 개인들인데 또는 가구로 볼 수도 있는데요. 개인과 가구가 심리적 요동을 치면서 부동산 시장의 혼란은 오히려 더 악순환으로 빠져들었다. 이렇게 평가해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최영일 전문가님께서는 우리 서민들의 어떤 심리적인 불안감 네. 굉장히 컸다라는 맞습니다.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현재 부동산 대책이 25번째, 24번째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닉바잉, 영끌, 매수세가 멈추지 않았어요. 근데 거래량은 줄었지만은 가격적인 부분은 하락의 수치를 좀 못 보이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집값이 상승하는 원인, 우리 신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한국은행은 뭐 아니라고 강변을 하는데 네, 금리 너무 많이 내렸어요. 금리. 그리고 통계를 보면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릴 적마다 한 서너 달 뒤서부터 주택가격이 폭등하는 게 이번 정부뿐만이 아니고 과거에 김대중 정부 때도 그랬고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도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서 한쪽으로는 금리가 너무 낮다는 게 이제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공급이 부족한 거예요. 공급. 근데 이제 정부가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숫자는 많다. 예, 주택 보급률은 뭐 100%가 넘었다. 주택은 충분히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네네. 그게 아닌 것이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하나가 독특한 지역, 독특한 동네, 독특한 환경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1000만 채가 넘어도 그 하나하나가 독특한 말하자면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숫자는 많아도 진짜 필요로 하는 아까 영끌이 필요로 하는 그런 아파트 숫자는 턱없이 모자라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금리 문제고 너무 낮고 또 하나는 적재적소에 수요자들이 필요한 아파트를 공급하는 길을 다 막아 놓은 거예요. 재건축이라든지. 저는 그래서 공급 문제하고 그다음에 금리 문제가 이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보는 거죠. 자, 우리 신 교수님 말씀대로 금리, 초저금리 그리고 적재적소의 공급이 모자랐다라는 부분에 매매가가 상승했습니다. 자, 최근에는 전세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자, 멈추지 않는 전세값 상승. 네. 자, 과연 언제까지 지속이 될 것이고, 네. 그리고 이 전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네. 원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하시니까 갑자기 철학적인 생각이 드는데 인간의 욕망이죠. 뭐 이 모든 가격이 오르는 것은 네. 이 최대한의 좀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욕망의 발현인데 이건 좀 그야말로 이제 개념적인 얘기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실물 경제에서 보면은 전세 대란 왜 일어났는가? 결국은 경제 환경, 거시적으로는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경제 환경의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수급 불균형입니다. 결국은. 예. 왜 전세를 얻는가? 집이 있는 사람도 전세를 얻어요. 무주택자는 당연히 이 한 가구가 살기 위해서는 좀 안정적인 전세를 얻어야 되는데 가격 때문에 내가 원하는 쉽게 말하면 뭐 직장과 가까운 아이 교육에 좀 유리한 그러한 지역을 얻지 못하면 풍선 효과로 조금씩 밀려나는 거죠. 그러다가 나의 어떤 자산 여력이 이제 한계가 있다면 멀리 가는 거죠. 내가 필요로 하는 이제 위치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이제 전세 시장이 형성이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원하는 곳의 물량은 제한돼 있고 얻고자 하는 사람은 많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꼭 이 주택이라고 하는 특별한 상품이 아니라 하더라도 워낙 고가의 상품이죠. 특별한 상품이죠. 공급이 제한된 상품이죠. 우리나라에서 그 어떤 상품보다 특수한 것이 주택이라 부동산이 이렇게 힘든 것인데 모든 상품의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수요보다 공급이 적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우선은 주택 매매 문제도 해소가 안 되는 것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 전세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 것인데 결국은 이번에 전세 대란의 경우에는 이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규제 강화에 반작용 혹은 부작용으로 튀어나와 버린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제 정부는 이게 좀 임차인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긴 한데 임대차 3법을 만들었는데 그게 오히려 그 제도도 언젠간 안정화되겠습니다만 안정화되기 전까지 좀 시장이 출렁거리는 플럭추에이션 현상을 만들어내면서 안정되기 전에는 결국은 요동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럼 임차인에게 도움을 주려고 만든 제도가 초기에는 임차인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이런 양상들을 좀 나타낸 것 아닌가. 네. 그래서 이 문제가 언제 좀 안정화되겠는가 하는 부분은 정책의 일관성과 결국은 정부가 이 시장에 쏜 시그널이 제대로 이 시장의 반향을 일으켜야 되는데 네, 네. 아직까지는 이 시장의 불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국민들의 불신이 높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세 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불균형 그리고 신뢰의 어떤 실효성 부분이 떨어졌다라는 네, 부분을 맞습니다.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한번 다시 다른 역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집값 상승 아까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전세값 상승이 과연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력이 있을까? 과연 지금 말씀하셨던 공급과 금리에 대한 부분으로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그로 인해서 또 전세값이 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신 교수님 보셨을 때 전세값 상승이 곧 매매가 상승까지도 이어질까라는 어떤 견해는 어떠신가요? 그 답을 하기 전에 네. 서울에 전세 주택이 물량이 얼마냐 하면요. 네네. 한 80만 호쯤 돼요. 80만 호인데. 근데 아까 임대차 3법 때문에 임대차 3법 아시잖아요. 네네. 2년 계약하면 2년 더 해라. 의무적으로. 그렇죠. 그다음에 임대차를 새로 갱신할 때는 5% 이하. 이상 못 내. 이렇게 해버리니까 전세를 놓으시는 분들이 나 그러면 전세 안 놓을래. 차라리 월세로 가겠어. 아니면 다른 쪽으로 하겠어. 이런 분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자, 80만 개의 전세 물량 중에서 몇 %가 전세 물량에서 빠질까요? 제가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어떤 분은 30% 이야기하고 어떤 분은 뭐 40% 이야기하는데 그건 너무 과장인 것 같아요. 10%라고 합시다. 10%라고 하면 8만 호잖아요. 그렇죠. 8만 호인데 최근에 정부가 내놓은 서울 쪽에 전세 공급 물량이 내년도까지 얼마를 내겠다고 했냐고 봤더니 2만 호가 안 돼요. 그렇죠. 최근 11만 4천 호에서 그건 서울에만 전국이고 걸려 있는 게 예, 2만 호 정도. 전국이고 수도권이 이제 합해서 7만인데 서울만 들여다보니까 2만 호예요. 그러면요. 아까 10% 물량이 전세 시장에서 없어진다고 했을 때 지금 공급한다는 물량은 2만 호밖에 안 되잖아요. 네. 전세값이 턱없이 오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래서 금년뿐만이 아니라 내년까지도 왜냐하면 우리가 임대 계약이 보통 2년이잖아요. 계속해서 저는 계속해서. 2년 내내 물량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전세 가격은 오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전세 가격이 오르면요. 전세를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집 사야지. 비싼 값에 나는 차라리 사겠지. 그런 게 하나 있고요. 임대차 이 제한을 해버리니까 세금을 부담이 커지잖아요. 이게 임대 놓는 분들이. 그렇죠. 그 임대에 관련된 세금 부담이 커지니까 임대를 놓는 사람은 당연히 전세 가격을 어떻게 할까요? 올리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악순환이 되어가지고 계속해서 전세 시장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매매 시장이나 임대차인 전세 시장이나 악순환의 고리에 지금 물려 그렇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네네. 그게 지금 정부의 아주 골치 아프고 지금 뭐 고심이 되는 숙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현재 상황도 이러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혹시 2007년도 부동산 시장을 기억하십니까? 자, 2007년도 9월 저금리 그리고 유동성 확대, 재건축 활기 등으로 해서 집값이 급등을 했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위기감을 느끼기에 충분했었는데요. 당시 노무현 정부는 미국 주택 시장을 타산 지적으로 삼아서 대출을 규제하고 상환 여력이 없는 금융 소비자의 대출을 제한하는 정책으로 대응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혼란스러운 현재의 부동산 시장, 과연 2007년도에 데자부가 되진 않을지 거시경제 관점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